확률의 심장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정의는 뭐야? 라는 것들을 해서 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했고요.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를 거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전체 수능에서건 학교 시험에서건 굉장히 일단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요. 정의부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가 돼요. 그죠? 사건 A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걔가 지금 기호로 뭐라고 한다? P, B, 바 A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리고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은 전체 중에서 내가 바라는 거였지만 나한테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심이 없는 부분들을 배제시켜 놓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참고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확률에서는 전체에 해당되는 걸 자, 우리가 표본 공간 S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사건 A가 있고 이렇게 사건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요거 개수야, 개수. 순수한 A에 있는 개수가 스몰 a개, 순수한 B에 있는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스몰 b개, 그리고 여기에 C개가 있어. 교집합 부분에 C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B 합사건의 여사건의 바깥쪽에 D개가 있다라고 해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소문자들은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확률에서 자, PA 구해봐. 이렇게 선생님이 하잖아. 그럼 얘 뜻은 뭐야? 전체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원소의 개수 눈에 보입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전체 개수죠. 그죠? 그 중에서 A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 조금 유식한 말로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러면 결국 얘는 뭐 되죠? A 더하기 C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분모에 전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B 땅에 관심이 없어. B만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A 중에서 B,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걸 구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여기에 뭐냐면 우리 교재에는 바로 확률 대 확률로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돼. 자, 뭐냐면 A 사건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분에 그 다음 여기에는 A와 B의 곱사건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하고 똑같다? 원소의 개수가 A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A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C 중에서 A와 B의 곱사건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결국 C의 의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A 중에서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다. 쌤이 이렇게 A죠. 그죠? 이렇게 쌤이 적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없는 B 부분은 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봐봐. 여기에 분모 분자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결국 얘는 뭐 돼? 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결국 분모는 뭐가 된다? 전체 중에 A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위에는 뭐가 되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소분의 원소로 조건부 확률을 구한 경우도 있고 확률 대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경우도 있어. 자, 그럼 연습해볼까? 이건 뭐 돼? 자, P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요거 구해보시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가 이거잖아. 지금 개수니까 선생님 이게 더 편해요. 그럼 B 중에서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A와 B의 곱사건의 개수 요렇게.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는 B 플러스 C 얘 중에서
곱사건이니까 교집합 부분이죠. 그죠? 공통 부분 C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 뜻이야. 아, 조건부 확률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다 우리 적어둘까 추가로.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돼요. 그죠? 원소의 개수가 나왔으면 A의 원소의 개수분에 위에 뭐가 들어간다? A와 B의 곱사건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모 분자를 똑같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눠도 성립하잖아. 그럼 얘가 바로 뭐 되겠어요? 얘가 전체 중에서 A니까 PA가 되고 전체 중에서 공통 부분이니까 P의 A 곱 B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PA는 양수를 가정한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죠. 한번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자, 여기 화면이 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일단 그 프린트 한번 보시면 돼요. 학급의 전체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 그제? 자, 그랬을 때 4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잘 봐. 긴팔 셔츠를 입었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의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 짧은 팔, 반팔은 상관이 없고요. 반팔은 상관이 없고 긴 팔만이니까 결국은 이 중에서를 뜻하는 거야. 이 중에서. 자, 요게 이제 빠지는 거죠. 긴 팔 중에서. 그러면 긴팔 셔츠를 입었을 때 이 학생이 긴 바지를 입었을 확률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P1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뭐죠? 긴팔 셔츠를 입었는 것 중에서 긴 바지. 긴팔 셔츠를 입었는 것 중에서 14분의 긴 바지이기 때문에 14명 가운데 6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럼 얘는 7분의 3. 이게 P1인 거야. 됐죠? 그러면 P2는 뭐가 된다? P2는 40명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했어. 그런데 그 학생이 긴 바지인 거야. 짧은 바지 관심이 없죠? 긴 바지를 입었을 때니까 긴 바지 중에서 반팔 셔츠. 그럼 뭐지? 긴 바지 중에서니까 사실은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죠? 전체 20 중에서 짧은 셔츠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셔츠가 되니까 결국 뭐 된다? 반팔 셔츠니까 여기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P2라는 건 전체 20명 가운데, 수명 가운데 짧은 거기 때문에 14가 되더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1에다 일단 P2를 이렇게 더한 거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70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70배 하면 30이고요. 그 다음 요거 70배 하면은 49. 그러면 다시 내가 원하는 건 7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아줄 것. 전체 중에서 그거구나. 같은 논리예요. 그죠? 요런 것들은 앞에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표가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이 요즘에 시험이라든지 수능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죠. 투 트랙이 주어진 거야. 조금 전에 문제는요. 셔츠 중에서 반팔, 긴팔, 바지 중에서 긴 바지, 짧은 바지. 그러면 똑같이 표를 작성해요.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지. 이렇게 쭉 해서 자, 봐. 위로 4칸 이렇게 하고요. 위로 4칸. 그 옆으로도 4칸을 이렇게 해. 이 식으로. 자,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요. 일단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 남학생하고 여학생. 그리고 이쪽은 합계를 쓸게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어와 일본어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중국어를 중자로 표시하고 일본어를 일자로 표시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계를 쓸게요. 선생님.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표를 작성해봐. 남학생 전체가 18명. 그럼 마치 우리가 칸을 채우는 것처럼 남학생 전체가 18명에 이렇게 18을 쓰고요. 여학생이 16명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남자 아니면 여자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전체는 34명이 돼야 돼요. 그럼 세로로 더했을 때도 당연히 몇 명이 돼야겠어? 34명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기 때문에 12명이 된다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6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7명이야. 얘 중에서 여기 7명이 있대요.
그러면 16명에서 빼야 되잖아.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준 건 9명이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더했을 때 21명이 될 거고 이렇게 더했을 때 13명이 되기 때문에 요 세로로 더했을 때도 똑같이 34명이 된다. 그러면 표가 잘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텝 1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지? 학급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뗀 거야. 중국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일본어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쫙 X표 쓰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 학생 명 총수가 21명 가운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9명이 된다. 이 뜻이잖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결국 21분의 뭐가 돼? 9를 하면 되니까 결국 7분의 3이라는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이론의 내용이 됩니다.